예, 안녕하십니까. 양홍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제일 정반대 스펙트럼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에 와닿는 얘기들이 많았고요. 특히 저는 문민 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사실은 문민 통제가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요, 이스라엘입니다. 예.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장 뭐 전쟁 좋아하고 이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문민 통제 전통이 강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병사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은 군 부대로 제가 이제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는데, 우리는 보통 안내 들어가면 선탑을 장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탑을 상병이 합니다. 병사가 합니다. 병사들이 다 휴대폰 들고 다닙니다. 부대 안에서. 그런데도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얘들 보면 밖에 나갈 때 총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 총을 비껴메고 나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총은 늘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면은 병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어느 나라보다 젊은이들을 믿고 젊은이들에게 많은 책임을 주는 게 이스라엘 군대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군이 보통 우리 이 병사들을 바라보고 할 때 관리의 대상으로 받아보고 얘들 어떻게 하면 사고 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얘들을 믿고 힘을 줬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초급 장교들보다 뛰어난 병사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을 했을 때 이 나라의 힘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제 또 좀 본제로 좀 말씀을 드려서, 아까 삼축 체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 100% 동의합니다. 삼축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떠한 군사 전략도 핵을 비핵으로 막는 전략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결국은 핵 전략을 바탕으로 뭔가 핵으로 막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삼축 체제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핵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합의 자체가 핵을 갖지 않는 대신에 해구산은 미국이 제공해라 라는 게 한미 동맹의 합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국의 해구산 소위 확장 억제의 틀 하에서 우리가 삼축 체제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확장 억제 없이 삼축 체제만 가지고 북핵 막겠다고 얘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소위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전자권 전환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게 논의에서 많이 좀 빠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뭐냐면 전자권 전환 당연히 가져와야죠. 언제까지 내 나라 지키는 모양새 이것들을 갖다가 외국에 기대고 할 겁니까?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장 마음에 태하는 태도의 마음가짐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사 뭐 회의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주도해서 가다 보면은 우리 측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신경을 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어떤 이 주도를 우리가 나가겠다, 우리가 받아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측이 주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미군의 대령들 중에서 회의 들어서 좋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절실함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100%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 한미 동맹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확장 억제를 한미 연합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키는 뭐냐 하면은 사성 장군이 여기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성 장군은 미국 의회에 가서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이런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판단 자체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확장 억제에 어떤 전력을 쓸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전자권 전환을 한다. 자,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만약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없어지고 뭐 미니연합사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미국 사성 장군이 여기 남아있겠냐? 없게 될 경우는 그럼 확장 억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확장 억제를 뭐 서로 협의하는 협의체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미국 사성 장군 하나 딱 잡아다 놓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미국 자산 우리처럼 부리는 거랑, 그게 뭐 미국에서 해가지고 전화 통화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전자권 전환을 추진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확장 억제를 우리 것처럼 계속 쓸 거냐.
그다음에 이제 국방 개혁 문제는요 보면은 저 너무나 좀 안타까운 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여단 편제로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국가들이 다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여단 편제 넘어가는 게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보기는 사단 아무래도 뭐 사단 자리가 없어진다는 건 소장들 가실 자리가 많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대 개편 예산이라는 게 사실 이 병력 감축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겠지만은 뭐냐 하면 그만큼 부사관들 그러니까 병사들 빼면서 부사관들 늘어나면은요 거기 전부 이제 와서 살아야 되니까 BOQ를 짓든 뭘 짓든 관사 지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복지 신경 써줘야 되죠. 비용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사실은 부대 개편하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안 갑니다. 그래서 1차 부대 개편 예산인가 뭐 집행이 된 걸로 아는데 2차 본격적으로 가는 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예산이 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뭐 병력 줄여가지고 해서 더 첨단 장비 넣고 전투력 강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봐도요 육군 뭐 1개 분대 뭐 예를 들어서 창급 부대 얘기하는데 강해진 것 같이 전혀 강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정성적인 게 아니라 정량적인 계측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산비리 문제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한 게요. 방산비리 본질을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요. 이겁니다. 누구도 방위 산업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위 정부와 재벌 간의 딜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죠. 대한민국의 전차 제일 처음에 전차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주영 회장 불러가지고 임자가 만들어. 그래서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했냐면 선물을 줬죠. 정부에서. 현대전공 열차 만드쇼. 그래서 전동차 같은 거 거기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군사정권 때까지는 계속 지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뭐 문민정부 마치 뭐 국민의 정부 오고 참여정부 오고 하면서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업계와 정부 간의 합의의 틀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모양새가 해야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방위산업청이라는 그런 정부 주도의 청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산업적인 문제가 전혀. 대려 관주도가 되면서 복잡해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청 자체가 전문성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또 거기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에 기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더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문민 통제 가야 된다는 거 100%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조금 더 해답을 좀 우리가 갖고 좀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